요즘 AI가 그린 그림, AI가 만든 음악,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작품이 엄청난 상을 탔다. 그러면 그 영광, 그리고 상금은 대체 누구한테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AI 시대의 법과 소유권, 과연 그 미래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이 질문이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자, 여러분이 멋진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상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걸까요? 아니면 그 엄청난 AI를 개발한 빅테크 기업의 몫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AI가 학습하는 데 쓰인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만든 원래 창작자들한테 권리가 있는 걸까요? 정말 복잡하죠? 정답이 뭐냐고요? 놀랍게도 아무도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진 법 체계는요, 이런 새로운 세상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기존의 법이 이 AI라는 새로운 존재 앞에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 그 균열이 시작된 지점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적재산권법은요, 아주 튼튼한 세 개의 기둥으로 받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둥은 식별 가능성, 그러니까 뭘 보호할지 명확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귀속 가능성, 즉 그래서 그 권리가 누구 거냐 이걸 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집행 가능성, 법정에서 실제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셋 중에 단 하나라도 흔들리면 법이라는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이 세 기둥을 그냥 박살 내버립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인간의 창작물. 이건 우리 법이 아주 잘 이해하는 세상이죠. 작가 한 명, 원인 하나, 결과 하나. 아주 명쾌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AI를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집어삼키고 확률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안개 속에서 무한가지의 결과물을 그냥 쏟아내요. 이건 애초에 작동 방식 자체가 우리가 알던 세상의 것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법에 땜질 좀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젠 아예 판을 새로 짜야 해요.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완성된 그림이나 음악 같은 결과물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독특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AI의 프로세스, 그 자체, 말하자면 그 특별한 레시피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설계도에서는요, 보호 생성 단위, 줄여서 PGU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재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AI 모델만이 가진 고유한 DNA나 지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모든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독특한 패턴, 그 구조 자체를 법으로 보호하자는 거죠. 자, 그럼 그래서 누가 책임지는데? 라는 질문이 남죠. 이젠 더 이상 천재 한 명이 모든 걸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요, 마치 영화 크레딧 올라가듯이 AI 결과물에 기여한 모든 참여자에게 각자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쓴 사용자부터 모델을 만든 개발자, 데이터를 모으고 정제한 큐레이터까지 모두가 각자의 기여만큼 권리와 책임을 나눠 갖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죠. 근데 이걸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은 좋은데 여기서 알고리즘 책임법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전문 법원은요, 그냥 서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최첨단 기술 도구를 씁니다. 먼저 모델의 고유한 디지털 지문을 채취해서 어떤 AI가 만들었는지 식별하고요. 그 결과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했는지 경로를 낱낱이 기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 과학수사대가 DNA 분석하듯이 이 결과물이 어떤 학습 데이터에서 영향을 받았는지까지 역추적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원래 있던 법 조금 고쳐서 쓰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해?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먼저 저작권법. 이건 시작부터가 불가능해요. 왜냐? 저작권법의 가장 기본 전제는 인간 저자, 그리고 고정된 표현물이거든요. AI는 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그 결과물은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고정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 조건부터가 탈락인 겁니다. 그럼 특허법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는 새롭고 독창적인 발명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AI가 만들어내는 건 발명이라기보다는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서 내놓는 확률적인 결과물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아마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저작권, 특허권. 기존의 법들은요, AI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공간이나 확률 구조 같은 개념을 아예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고치겠다고 망치를 들고 온 격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오직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만이 AI가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무 복잡한 법 얘기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건 그냥 기술 전문가나 법률가들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왜 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 핵심적인 이유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효율성. 소유권이 누구 건지 책임은 누가 지는지 정해지지 않으면요,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혁신은 없고 끝없는 소송만 남게 되겠죠? 둘째, 민주적 통제. 이대로 그냥 두면요, 몇몇 거대 기업이 인류의 모든 지식과 문화를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빨아들여서 자기들만의 사유재산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의 생명력.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법이 현실을 못 따라온다? 그런 법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 될 뿐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바로 이겁니다. 예전의 법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AI는 물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죠. 창작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법도 당연히 이 새로운 현실에 맞춰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창의성, 그리고 더 나아가 정의의 미래를 이 똑똑한 알고리즘의 손에 맡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